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보험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머스 보험 리치필드 지점의 김상균 프로듀서 오늘도 자리에 모셨습니다. 유익한 정보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비즈니스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종업원 상해 보험이 아무래도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종업원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또한 주인 입장에서도 종업원이 잘못해서 또 무슨 문제를 제기하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보험들이 서로가 필요할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 그 종업원 상해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좀 이 시간 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종업원 상해 보험이라는 게 이제 그 지난 시간에는 그 종업원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날 수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좀 디퍼런스 차이점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은 그 뭐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드리면 이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네. 예, 그리고 밖에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하고는 네. 예, 다칠 확률이라든가 아니면 다쳤을 때에 다치는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보험료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겠죠. 우리가 뭐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레이시 100불당 26전 뭐 이렇게 차지했다 그러면 네. 이제 목수 같으신 분들은 네네, 예. 100불당 거의 20불 정도 차지를 해요. 많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야기가 좀 편하실 네. 겁니다. 예. 우리 한인들이 이제 많이 그 자영업을 하시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세탁소라든지 또 이제 뭐 식당도 마찬가지겠고 이제 네. 이런 걸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도 어쨌든 밖에서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약간 사무실에 사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겠군요. 네, 차이가 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사실은 종업원이 실수를 했던 고객과 연결되는 입장에서 사고가 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내일도 마찬가지고 서비스를 하다 보면 네. 뭐 손톱을 다치게 할 수 있다든지 또 음식점에서는 고객에게 뜨거운 음식을 잘못해서 실수로 좀 이렇게 쏟았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건 네. 이제 어떤 처리가 되나요? 그거는 이제 네네. 직원상의 보험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내용이고요. 네네, 예. 왜냐하면 직원이 직접적으로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손님한테 피해를 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보험 중에서 예. 책임 보험 쪽을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네. 뭐 식당에서 뜨거운 국물을 쏟았다든가 아니면은 손님이 어떤 뭐 스토어에 방문을 했는데 넘어졌다든가 예, 이런 예,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책임 보험 하에서 커버를 해주고요. 네. 우리가 이제 또 한인분들이 많이 하시는 업종 중에 하나가 네일 살롱이 있는데요. 네. 네일업 작업을 하다가 손님 손에 상처를 입혔다든가 아니면 발에 상처를 입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 책임보험 범죄에 속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전문가 책임보험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네. 이제 미용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네. 네일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전문가로 바라보기 때문에 전문가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문가 보험이 따로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네일 업소는 전문가 보험을 따로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보통은 한 보험에서 전문가 책임 보험 옵션을 추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고요. 특별히 따로 가져가시는 건 아닌데 네. 그 전문가 책임 보험에 대한 그 내역이 어떤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일반 다른 업종보다는 그게 있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대한 네. 연결고리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종업원 상해보험이라는 게 종업원이 상해를 어쨌든 입었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이것 때문에 주인하고 종업원하고의 그 갈등이 많이 빚어지는 게 어디까지가 직장에서 이렇게 커버를 해줘야 되는 보험으로 인정이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출근 시간에 차를 타고 가다가 뭐 교통사고가 났다는 등 아니면 갑자기 일하다가 뭐 어찌됐든 질병을 통해서든지 쓰러졌다든지 뭐 이런 걸 참 네. 애매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예, 우선은 출퇴근 중에 나는 사고는 네. 이제 개인 보험 쪽에서 커버를 하시는 게 맞고요. 네. 예. 근데 대신에 이제 내가 비즈니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떤 심부름이나 아니면 은행에 심부름 갔다든가 이럴 때 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뭐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나온 사고이기 때문에 네. 직원 상해보험에서 커버를 해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또 애매한 부분이 그 점심 시간에 교통 식당을 가려고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는 그거는 개인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상해 쪽에 이야기를 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 갑자기 일을 하는 중에 사고를 당해서 쓰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외부의 어떤 충격이 아니고 네. 그랬을 경우에는 어디까지가 처리가 될까요? 네. 그 쓰러진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데요. 네. 그 쓰러진 원인이 뭐 감기 몸살을 앓고 있다가 직장에서 쓰러졌다 그러면 예, 예. 의료보험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게 네. 아니라 직장에서 계속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네. 아니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음. 질병이 유발이 돼서 쓰러졌다 그러시면 직장에서 커버를 하는 게 맞고요. 이것 때문에도 많은 소송이 있고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직장에서의 화학적인 것 때문에 여기 내일 가게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것 때문에 무슨 뭐 암이 유발이 됐고 그게 원인이 됐다 해서 이제 소송하고 그게 아니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스트레스라는 게 사실은 어디까지가 이 직장 내에 의해서 스트레스인지 그것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보험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조사원들이 네. 예, 그 여러 가지 메디컬 음, 그 레코드를 토대로 그렇겠죠. 결정을 내리고요. 예. 네. 사실은 거기에 깊은 곳은 이제 메디컬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희가 뭐라고 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종업원 입장에서는 이 스트레스로 인한 장기적인 문제가 야기됐다는 것도 다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이 상해 보험 속에 됐다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뭐 자동차 보험이든 뭐 이런 데서 개인 보험에서 뭐 사고가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보험료가 올라가고 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이제 주인 입장에서 종업원 상해 보험에 잦은 무슨 뭐 이제 고소 사건도 일어날 수 있고 뭐 하지 않습니까? 종업원이 많을수록 이런 경우에도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나요? 어떤가요? 예, 이렇게 잦은 클레임이 있다 보면은 네. 이제 워커스 컴펜세이션은 이제 익스피리언스 마디피케이션이라는 네. 그 숫자가 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네. 클레임이나 이런 횟수가 많으면 1에서부터 조금씩 그 숫자가 네. 올라갑니다. 예, 예. 네, 그럼으로써 이제 보험료가 증가를 하고요. 네. 반대로 뭐 오랜 기간 동안 클레임이 하나도 없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1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절감하시는 효과를 보실 아, 수가 그러니까 있으시죠. 보험료도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 건가요? 네. 아, 그렇군요. 보통 이제 4, 5년 하셨는데 비즈니스 4, 5년 하셨는데 네. 그동안 직원 상해 보험에 대한 클레임이 하나도 없으셨으면 예. 약간씩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 만일에 이제 직원이 5명이다, 10명이다 했을 경우에 5명을 했을 경우에 똑같이 1인당 뭐 50불이다 하면 똑같이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많을수록 조금 더 이렇게 디스카운트가 돼서 이렇게 그룹으로 들었을 때 보험료가 낮춰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나요? 어떤가요? 아닌가요? 특별하게 네. 그 뭐 회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네네, 예.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워커스 컴펜세이션 요율을 계산을 할 때는요. 네. 그 몇 명이 있다 아니면은 뭐 보험료가 얼마다 네.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1년에 고용주가 종업원들한테 지급하는 임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예. 보험료가 결정이 되고요. 네. 회사들마다 뭐 이제 직원이 많으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그만큼 임금을 많이 지불을 하니까 그렇겠군요. 보험료가 많아지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뭐 네. 회사에서 뭐 적용하는 디스카운트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 기본적으로 종업원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물론 숫자가 많으면 그만큼 임금도 높아지겠지만 어떤 임금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인 어떤 그 보험 책정이 더 이렇게 적정하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러면요. 예,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만일에 종업원 상해보험을 안 들었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가 있을 수 있나요? 어떤가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요, 네. 거의 뭐 일주일에 1,000불 정도의 벌금이 부과가 되고요. 뉴욕은 굉장히 강합니다. 예. 뉴저지 같은 경우에도 물론 벌금이 뉴욕만큼 강하긴 한데 대신에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워닝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그런 그 벌금 차원 이외에도 직원이 만약에 일을 하다 다치시게 되시면 엠플로이어는 그러니까 고용주께서는 고용주가 잘못했던 잘못하지 않았던 무조건 소송에 들어가시게 되시면 패소하시게 되시고
모든 메디컬 비용은 이유 없이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도 상해보험을 들어야 되나요? 혼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뉴욕 같은 경우에는 안 드셔도 상관은 없고요. 네. 뉴저지 같은 경우에도 그 내가 설립한 비즈니스가 코퍼레이션이냐 아니면 예. LLC냐 개인 네네. 사업체냐에 따라서 갈리는데요. 네. 만약에 코퍼레이션으로 등록하시고 네. 페이로를 받아가는 걸로 하셨다 그러시면 네. 아무리 고용주 본인이시더라도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요? 코퍼레이션 경우에. 네. 코퍼레이션 경우에는요. 그럼 LLC 같은 다른 경우는 안 들어도 괜찮다. 네, LLC 같은 경우에는 아, 오너 자체는 우리가 익스클루드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비즈니스 보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